지난 7월 초 저희 TJB 단독 보도를 통해서 송할섭 대전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을 두고 방탄시의회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총선을 한두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는데 당시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송할섭 의원이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CCTV 등에 따르면 출근길 인사를 하는 여직원의 신체에 손을 올리거나 저녁 자리를 이동하는 길에서 여성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그런 피해자의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보도 이후에 논란이 커지자 송할섭 의원은 보도 5일 만에 국민의힘을 기습 탈당했습니다. 이 송할섭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당 차원의 징계는 우선 피한 상황입니다. 남은 거는 사실 대전시 의회 징계뿐이었는데요. 지난달 16일이었죠.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송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겁니다. 사실 그에 앞서서 외부 위원들로 꾸려진 외부자문위원회에선 송 의원에 대해서 출석 정지 15일이 적당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사실상 경징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이런 비판을 좀 의식한 듯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송 의원의 이 제명안이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졌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 이제 출범 이후 사상 처음으로 현직 시의원의 제명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표결에 앞서서 시민단체들도 송 의원의 제명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기대와는 다르게 제명안은 결국은 부결됐습니다. 이 제명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전체 22명 중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15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해관계 당사자인 송 의원 본인은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21명의 의원이 투표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13명 반대, 1명 기권, 찬성은 고작 7명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9명 중 6명이 제명안에 찬성을 하면서 이게 의결이 됐던 건데 전체 의원 투표에서도 7명 찬성.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전체가 그대로 다시 찬성을 눌렀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의원 중에서는 고작 1명이 더 추가가 된 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게 좀 무산이 됐고 송 의원의 제명안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명안이 통과되는 것 자체를 사실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전체 22명의 시의원 중에서 국민의힘 소속이 송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하면서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부결에 대비한 어떤 좀 출석 정지 등 다른 좀 하향된 징계안도 고려가 됐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예견된 상황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는 2번의 징계는 불가능한 그런 원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명안의 표결에 앞서서 수정된 다른 징계안도 함께 제출이 돼서 함께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21명의 의원 중 그 누구도 다른 징계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 제명안 하나만 놓고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부결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시의회가 이 송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면죄부를 준 셈이 됐습니다. 우선은 이 표결이 이루어졌던 본회의 방청석에도 시민단체 회원 한 20여 명이 모여서 전체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에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다 일어서서 이게 의회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맞냐 격양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과도 전화통화를 이후에 했는데요. 피해자분께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했던 일이다, 기대한 바가 없다라면서 이 참담한 심경을 비교적 담담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원희 의장을 비롯해서 다른 시의원들도 모두 공범인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송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 부결 이후에 시의회 사무실을 찾아서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지만 우선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또 전화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좀 짧게 통화가 좀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입장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입장이 없다라면서 굉장히 짧은 성의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품위유지 위반 건으로 제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입장을 좀 말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그동안 피해자나 시민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던 송 의원이 끝까지 모든 상황을 회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와야 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말 강제추행 혐의로 송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를 받았고 현재도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 조사는 이미 진작에 마쳤고요. 한 열흘 정도 전에 송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지는 아직 정확히 미지수긴 한데 어느 정도 수사는 마무리 단계인 걸로 보입니다. 시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으론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 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징계가 내려질지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긴 싸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추후에 계속 시의회에 있을 여러 징계안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될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방탄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시의원들이 감싸주면서 마치 아무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런 결론이 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